야권이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소속과 여성 후보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습니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TV토론이 그나마 후보 검증 탐구가 되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봄맞이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입니다. 야권이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무소속 후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10대 총선에 19대 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는 광주 7명, 전남 10명 등 17명으로 지난 19대 총선 때 36명보다 19명 줄었고 역대 총선 중에서는 지난 13대 때 9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 지형의 일당 독주 체제에서 양당 구도로 전환되면서 야권 입지자들이 당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 4.13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42%인 22명의 정치 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단 한 명으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민중연합당 후보로 등록한 유현주 후보였고 던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전체 40%인 21명에 달했습니다. 최연소 후보자는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황필환 후보로 34세, 최고령 후보는 74살인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무소속 김천식 후보였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첫 공략 지역을 전남으로 정하고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경제 이슈 띄우기와 국민의당 견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초반 공략지로 호남, 그중에서도 순천을 택해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한 새누리당의 현역 지역구에서 열린 더불어 경제 콘서트. 김종인 대표는 직접 강연자로 나서 최근 8년간 투자도 고용도 소득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절실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표심 공략을 위해 더민주가 내세운 또 다른 의제는 농촌 수호. 농촌 체험마을 운영자와 귀농자를 연사로 초청해 농민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더불어 사는 농촌을 만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부터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일대 4개 지역구를 돕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국민의당을 단지 득권을 연장하려는 세력이라고 깎아내리며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의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제가 호남의 권익을 절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갖다가 충실하게 수행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민주 지도부는 내일은 광주에서 광주 전남 필승 결의대회를 열어 호남 새몰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방문에 대해 더민주의 호남 선거운동은 진정성도 없고 순서도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보의 경력과 햇볕 정책 수정을 이야기하는 김종인 위원장 방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방문하는 게 도리 있고 문 대표는 호남 소외를 가져온 친노 패권주의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MBC는 가급적 TV 토론회를 자주 열어 비교 검증의 기회를 유권자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광주 서구갑 토론회 내용을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보자들의 토론은 경제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우려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결과지만 정당에 따라서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달랐습니다. 야당에서 그것을 발목을 잡고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만 지켜도 경제민주화는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의 책임을, 정의당 후보는 기성 정치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어떻습니까? 이제 기호 3번 국민의당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치, 이런 정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12년 만에 양강 경쟁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할 거라는 전망 때문도 보입니다.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 그런지 상호 토론도 치열한 공방보다는 탐색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봄맞이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도심은 물론 바닷가 항구에도 인파가 몰려 주말을 즐겼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맑은 햇살 속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힘찬 합주가 울려 퍼집니다. 개관 이후 첫 봄을 맞는 문화의 전당이 선택한 첫 연주는 금관 십중주입니다.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금관 십중주라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주간 계속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봄축제는 클래식에서 인디밴드 등 각종 공연과 교육시장 등 참여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항으로 개발된 강진 마양항에도 봄이 왔습니다.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모토수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먹으면서 시원하고 입안도 싱싱하고 인심도 좋고 신선하고 맛있고 분위기가 음악까지 변해가요. 어촌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놀토수산시장은 오는 11월까지 매주말 계속됩니다. 사막도가 바라보이는 목포진 역사공원. 수군 행렬이 만호진에 도착해 임무를 교대합니다. 목포진은 조선시대 450년간 유지된 전라수영의 4개 만호진 가운데 한 곳. 목포시는 역사성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수군 교대식 개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한평군 엄다면의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지하 2.5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7살 모모 씨가 매몰됐습니다. 모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돼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전라남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보성 벌교 농공단지 인근 산림의 소나무 8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3월 말까지 모두 베어내는 등 방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도 2호선 등 진출입로에 방역 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미분양 주택이 2,1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711가구로 전월보다 5.8% 증가했고 전남은 1,478가구로 5.4% 감소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광주의 경우 211가구, 전남은 495가구로 각각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한 해 추진했던 탁수 발생 개선 사업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3일 부산 백스코어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망간에 의한 탁수 발생 업무 개선 사례를 발표해 산소 관련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일부 공동주택에서 망간 유입에 의한 탁수가 발생하자 즉시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산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망간 예보제를 운영하도록 조치해 상황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산 쌀 소득보전 지불금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2차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며 쌀 80kg 한 가마에 18만 2,399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쌀 목표 가격의 97% 수준으로 지난 2005년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2016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9일까지 읍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포시는 평화공장 앞 해상에 춤추는 바다 분수의 정비와 보강 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공연 시간은 봄, 가을에는 저녁 8시와 8시 30분 두 차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저녁 9시부터 두 차례 운영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한 차례 더 추가로 공연합니다. 춤추는 바다 분수는 운영 초태인 지난 2012년 80만 명을 추세으로 지난해는 53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882명을 선발해 모두 7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2개 시군을 통해 오는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본인이나 친권자가 1년 이상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둔 초중고 대학생으로 선발 부문은 성적 우수, 저소득 자녀 등 6개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업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 등급이 변경될 경우 수급 자격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달부터는 124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시군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381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에서 5,380명에게 활동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주민주도 마을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2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논밭, 축사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2단계는 꽃, 묘목을 심고 담장, 하천을 정비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793개 마을에서 16,000명이 참여했고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평가에서는 무안군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